자, 가보실까? 최대한 전문한 해설을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1번부터 갈게요. 뇌줄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시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이니? 근데? 화면이 너무, 안 보이나? 너무 밝은가? 잘 보이니? 이러면? 얘가 나, 얘가 나? 예. 얘가 나? 아니, 저. 근데 나는. 끈 게 나? 끄워가지고. 자, 볼게요. 뇌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일단, 뇌줄기는 뭐를 이루어져 있죠? 연수, 다음에 뇌교, 마지막,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중간뇌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 개를 우리가 포함시켜서 다 뇌줄기라고 하는데, 이 뇌줄기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경자반의 이동 통로, 즉, 가전제품의 뭐와 똑같다? 콘센트와 똑같다. 이 콘센트가 끊기게 되면 우리 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기억부터 할게요. 척수가 이상하죠? 연수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틀리고요. 뇌주위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 무슨 판정 내린다? 뇌사 판정 내리게 된다. 그리고 뇌사 판정 받게 되면 사실상 뭐랑 다름없다고 했을 때 그때도 시체와 다를 바 없다 라고 그때도 뭐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인간의 경우 뇌줄기의 기능이 정상이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뇌가 손상을 당한 거예요. 대뇌가 손상을 당했다면 당연히 뭐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의식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적 반응이 못 일어나는 거니까 뭐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뇌줄기의 기능이 정상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호흡도 정상적으로 일어나야죠. 그렇죠? 식물인간은 뇌줄기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 소화, 심장박동 다 정말정말 할 겁니다. 의식적 반응을 못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뒷번호 틀렸습니다. 답은 잠시만. 뭐야. 이거 뒷번 맞는데? 뇌사 판정 내린다고 저거 맞다고 했는데 뭐지? 미안.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당연히 뇌줄기 손상당하면 뇌사 판정 내리는 거 맞으니까요. 그렇죠? 2번 갈게요. 자, A는 지금 보면 감각뉴런이니까 감각뉴런. 그 다음에 C뉴런은 뭐여야 됩니까? 운동뉴런인데 운동뉴런 중에서도 무슨 신경? 당연히 체성신경이어야 되죠. 체성신경. 왜? 수위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B는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여야 되냐면 얘는 영악뉴런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니까요. 기억, 1번부터 갈게요. A뉴런이 들어가는 쪽은 등. 맞아요. 감각뉴런은 등 쪽으로 들어가는데 등은 무슨 근이죠? 후근이죠. 후근. 그렇죠? 등은 후근을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고요. A뉴런으로 느껴진 자극은 우리 충분히 지금 보면 이 시냅스의 연결 상태에 보면 얘가 지금 말단 부분이 있고 이렇게 대가리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뉴런을 통해 느껴진 자극은 B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위 반응은 척수반사로 척수가 중추가 되어 명령을 내릴 반응이다. 그렇죠. 척수반사 맞고요. 척수가 중추가 되어 명령을 내릴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척수가 무조건 반사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속질은 회색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B뉴런은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척수신경이다. 이거 아마 1회 모의고사 때 엄청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척수신경은 자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였죠? 말초신경계의 해부학적 분류였어요. 말초신경계의 해부학적 분류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애는 누구였죠? 당연히 연합뉴런이어야 되잖아요. 연합뉴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죠? 당연히 연합뉴런은 말초신경계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척수신경계를 다시 한번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해부학적 분류로서 당연히 중추신경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촉수의 속질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뻗어나와 주셔야 되는데 가끔마다 무슨 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냐면 이 A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촉수의 속질에 존재하냐, 즉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하냐 라는 경우들이 시험 문제에 꽤나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우리 감각 뉴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축삭도기 중간에 이렇게 여드름 마냥 볼로 신경세포체가 삐져나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죠, 감각 뉴런의. 그렇기 때문에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역시나 중추신경계 밖에 존재합니다. 중추신경계 외에 존재해야 돼요. 알겠죠?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기억관 얘는 당연히 기억이 긴 거 봤을 때 부교감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티글리은은 교감, 그 다음에 미음동그라미는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체성신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홍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교감은 그 반응이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홍채 당연히 동공마사, 동마사의 중추는 중간내, 얘는 중간내에서부터 뻗어나오고,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죠. 그리고 체성신경은 선생님 체성신경이 대뇌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자, 다리골격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골격근. 다리골격근이라면 목 아래에 있는 운동기관, 목 아래에 있는 운동기관 당연히 뭘 통과할 수밖에 없다? 척수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뇌에서부터 발생한 명령이 척수로 쭉 내려와서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체성신경이 다리의 골격근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한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동그라미는 척수신경이다. 네, 당연히 기억동그라미는 중간에서부터 뻗어나오니까 뇌신경이 되겠고요. 그렇죠? 리언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 홍채가 2번 교감신경은 뭐였어요? 홍채를 수축시킴에 따라 동공이 확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 동그라미 신경세포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뇌에서 발생한 명령이 척수를 통해 쭉 내려오고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체성신경에 의해서 다리 골격근이 수축이었기 때문에 대뇌에 존재하지 않고 척수의 속질에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질문 있어? 좋아요. 됐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A에서 발생한 흥분은 대뇌 속질로 전달된다. 우리 그러면 대뇌 속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뇌 속질은 무슨 색이었어? 대뇌 속질은 백색질이었어. 그럼 대뇌 속질은 백색질인데 내가 백색질은 뭐가 많다고 했어? 바로 축삭돌기가 많다 했지. 대뇌 속질은 백색질이기 때문에 축삭돌기가 많아. 그럼 축삭돌기가 많다는 것은 자극의 무슨 통로? 자극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극의 이동 통로. 그럼 자극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마치 톨게이트야, 톨게이트. 그럼 톨게이트가 목적지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톨게이트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톨게이트를 거쳐서 대뇌 거칠로 가야 되겠지. 대뇌 거칠 중에서도 당연히 A의 감각은 어디로 가져야 돼? A의 감각은 당연히 대뇌 거칠의 감각경 쪽으로 가져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속질로 전달된다고 할 수는 없어. 즉 이게 목적지나 속질이잖아. 대뇌 속질을 거쳐 겉질로 전달된다 까지는 않지만 대뇌 속질로 전달될 수는 없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는 틀렸고, B는 척수를 구성하는 척수신경이다. 앞에서 또 했던 거니까 우리 2번에서도 했죠. 자, 대뇌 명령에 의해 자, 발이 들리려면 위에 근육은 수축, 밑에 근육은 이완이에요. 오케이? 발이 내려가려면 안 되죠. 위에 근육은 이완, 밑에 근육은 수축이 맞는데 문제는 뭐가 틀렸습니까? 근육이 이완되는 거, C 유형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되는 거, 오콜스 맞아요. 근데 근육이 이완되는 건 맞는데 누구의 명령이 아니에요? 대뇌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척수의 명령에 의해서 이완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뒷번은 틀렸죠.
여기까지 콜? 려원이 이해 갔어? 자, 5번 갑시다. 자, 얘도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지역적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데, 일단 내분 미생의 생성 혈액혈통의 표적 세포를 이동하다. 너무나도 자명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르몬 농도가 항상 일정해. 아니죠. 항상 일정할 수 없죠. 그렇죠? 일정하게 최대한 조절을 하려고 피드백이 일어나겠지만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신경에 의해 작용 범위가 넓고 효과가 지속적이다. 오케이. 호르몬은 효과가 지속적. 작용 범위가 넓고 효과가 지속적이고 마지막 속도는 약간 뭐하다? 신경에 비해 좀 느리다. 오케이. 전달 속도가 좀 느리다. 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었어요. 일단 3번으로 틀렸습니다. 호르몬의 종류로는 단백질계 호르몬,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혈 후역에서 생성하는 종류로는 ADH, 후역 호르몬 ADH 맞고요. 그 다음에 전력 호르몬은 TSH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3번 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틀리죠? 바로 후역 호르몬의 특징이었어요. 우리 후역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후역 호르몬은 생성과 분비 장소가 조금 달랐다고 했죠. 뭐였어요? 후역 호르몬은 어디에서 생성한다고? 우리 간내시상하부에서 생성한다고. 간내시상하부에서 생성을 하고 어디에서 분비한다? 후엽에서 분비한다. 오케이? 그리고 전역 호르몬은 어디에서 생성했어? 전염에서 생성하고 전염에서 분비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뭘 설명했었냐면 얘들아 전염에서 지 혼자 갑자기 호르몬 마렵다 분비한다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TRH 그 다음에 뭐야? TSH 그러면 따라 T록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전염이 컨트롤 받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우까지 딱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 3,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하도록 할게요. 자, 6번에서 조금 만약에 너희들의 문제를 틀린다면 요 기억 보기 때문에 조금 틀리지 않을까 싶거든. 자, 이거 봐봐. 우리가 기량작용과 자꾸 분비량 조절을 이제 보면 애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기량작용을 통한 분비량 조절. 이게 말이 어마무시하게 이상하거든. 봐봐.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기량작용이란 어디까지나 반대의 기능을 한다. 오케이? 반대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내 몸에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거야. 오케이? 분비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분비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뭐야? 분비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피드백이야, 피드백. 얘는 피드백이라고. 얘는 무조건 피드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량작용을 통한 분비량 조절은 말이 맞지가 않아. 왜냐면 너네들 이제 이 문제는 그닥 그렇게 너네들 헷갈리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왜요? 제가 혈당량을 낮추려면요 뭐는 늘리고 뭐는 줄여야 되지? 인슐린을 늘리고 글루카곤을 줄여야 되니까 기량작용을 통한 분비량 조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기량작용이란 얘랑 반대의 기능에서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줘. 까지가 끝이야. 그리고 얘네들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각각이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량작용을 통한 분비량 조절은 애초에 맞지가 않아. 물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게임 회사가 있어. 게임 회사에 마케팅 부서가 있고 프로그래밍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야? 어쨌건 게임 회사의 이익 창출이야. 오케이? 그런데 마케팅 부서가 프로그래밍 부서에 가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아는 게 없는데. 그렇지? 이런 거야. 얘는 마케팅 부서고 얘는 프로그래밍 부서야. 얘네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어찌됐건 항상성
수치거든. 오케이? 그렇지만 각각의 역할이 뭐야? 다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만 틀렸습니다. 아마 뒤에도 이런 선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제거해. 기억을 제거하면 TSH가 늘어나고 티록신이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티록신의 양을 늘리게 해서 TRH 양은 늘어날 겁니다. 이건 맞고요. 체온이 평상시보다 낮다면 당연히 체온을 뭐 할 거야? 체온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체온을 올리려고 하면 티록신의 양은 늘어날 것이고, 티록신의 양이 늘어나면 열발 생량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6번이에요. 지금 7번 볼게요. 7번이 이제 대신에 가끔마다 나오는 소재인데 바로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했을 때거든요.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할 때 어떻게 되냐라는데, 아이오딘이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뭐에 걸리게 되냐면 갑상샘 비대증에 걸려요. 갑상샘 비대증. 이 갑상샘 비대증이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아이오딘이 뭘 구성하게 되냐면, 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얘가 뭘 구성하냐면 티록신의 구성 성분이에요. 아이오딘이 티록신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티록신의 구성 성분이 아이오딘이 부족해. 그러면 티록신이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티록신의 양이 적을 거야. 왜? 아니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생산품이 나와? 그렇지? 얘가 재료고 얘가 생산품이니까 당연히 아이오딘이 없다면 티록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티록신의 양을 늘리려고 음성 피드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 일어남에 따라서 TRH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따라서 TSH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따라서 티록신 양이 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분비를 못해. 왜? 재료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에 따라서 얘가 계속해서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 야! 티록신 분비하라니까? 분비하라니까? 해가지고 계속 자극을 해. 그래서 갑상샘이 빡이 쳐서 커져.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TSH가 계속 자극을 해. 그런데 티록신을 분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재료가 없어서. 그래서 갑상샘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갑상샘 비대증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그러면 갑상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갑상샘 비대증 기억법 맞고요. TRH와 TSH 양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맞고요. 기억법, 갑상샘이 절반 정도 제거되는 상황. 이런 유사한 양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렇죠? 갑상샘이 절반 정도 제거가 됐어. 그럼 갑상샘이 절반 정도 제거가 됐으니까 티록신 양이 적어. 그러니까 티록신 양이 적음에 따라서 TRH와 TSH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티록신을 늘리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10번 갈게요. 8번과 9번은 그다음 어려운 게 아니라서 8번과 9번 서술형은 그다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띄고 우리 8번과 9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10번 가보면요. 얘는 마찬가지예요. 기량적으로 적용하면 분비량이 줄여야 된다? 틀렸다고요. 오케이? 기량적으로 작용하면 분비량이 줄여야 된다? 이게 말이 이상하다고요. 오케이? 자, 호르몬 S는 혈당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고요. Y는 혈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글루카곤입니다.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촉진되겠죠? 왜요? 인슐린, 베타세포는 부교감신경, 글루카곤, 알파세포는 교감신경이었잖아요. 그렇죠? 디귿과 호르몬 Y의 작용을 통해 간에 저장된 글리세롤 양이 줄어든다. 뭐 들렸죠? 우리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많이 썼거든요, 제가. 뭐요? 호젠의 양이에요. 알겠죠? 글리세롤이 아니라. 알겠죠? 정답은 디귿. 오케이? 자, 11번 갑니다. 11번은 이게 보면
뇌졸중, 당뇨병, 당연히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제가 뇌졸중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니고, 제가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비감염성 질병 맞아요. 자, 우리 폐렴, 풍력, 결핵, 요거 하나씩 뜯어보면, 폐렴, 무슨 성 질병이야? 예? 세균성 질병이에요. 결핵, 또 세균성 질병이죠. 풍력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그러면, 폐렴과 결핵은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아이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벽에 존재할 겁니다. 문제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세포벽이 없거든요. 위험한 틀렸어요. 자, 다른 발생한 생각이 가능하다. 자, 뜯어보면요. 말라리아 원생생물성 질병이죠. 부종은 곰팡이성 질병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발생과 생장이 가능하려면 다세포 생물이어야 되는데 다세포 생물만 가능하잖아요. 발생과 생장은. 근데 원생생물 뭐예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그 때문에 D번은 틀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번. 됐죠? 자, 됐죠? 우리 12번 갈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가공 그래프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죠. 뭐였죠? 정상 상태보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혈액량이 많은 상태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명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맞고요. 정상 상태일 때 P1에서의 오줌 삼초과 P2에서의 오줌 삼초를 비교하려면 얘들아 이거 무조건 가방 그래프 같은 거는 무조건 뭐고 보면 되면 Y축 값만 먼저 살펴보는 거야. Y축 값. Y축 값이 뭔데? 바로 ADH의 농도잖아. ADH의 농도. 그럼 ADH의 농도 자 이렇게 해서 수치 섞어주면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치 섞어주면 여기. 오케이? 다시 아마 요거 뭐 칠판으로 하면 상당히 조금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지상으로 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1과 P2 정상 상태에서의 P1과 기형에서의 P2 그러니까 얘네들의 ADH 농도 비교해보면 둘 중에 P2가 더 커요. 오케이? 그럼 P2가 제육수량이 많고요. 제육수량이 많으면 오줌량이 적죠. 오줌량이 적다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P2가 커요. 그러니까 기억에서의 오줌 삼투압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만 틀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후염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ADH의 농도. 자, ADH의 농도. 자, 그러면 물 섭취 시점 T1과 T2 중에서 체내 수분량을 비교해라. 체내 수분량 비교해보면 물 섭취 시점 T1, T2 중에서 물 섭취 시점은 체내 수분량이 가장 적죠. 요거 세 단계로 표시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최하. 오케이. 그러면 T1과 T2를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 T1과 T2는 봐봐 얘는 지금 물을 섭취했고 얘는 또 소금을 섭취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체내 수분량만큼 문제 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얘네 둘은 아무래도 혈장상점 갖고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물 섭취 시점이 가장 뭐야? 물 섭취 시점이 가장 체내 수분량이 낮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으로 곧바로 이어가서 받으라고 하면 혈장 삼투압으로 곧바로 이어받으라고 하면 얘가 가장 높고요. 오케이. 그리고 T1 얘가 가장 낮죠. 왜? 소금물을 안 마셨으니까. T1과 T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금물을 마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T2가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인 거예요. 그러면 ADH 농도를 비교해라. 그러면 얘가 가장 높으니까 얘가 가장 많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얘가 혈장 삼투압이 가장 낮으니 얘가 가장 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나오셔야 돼요. ADH가. 그러면 물 섭취 시점 T2, T1 정답 디귿번 맞네 하면 틀린 이유가 디귿번이 맞지 않고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죠? 바로 ADH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후엽에서 생성되지 않는다고요.
간내시나가봐요 생성된다고요. 오케이. ADH는 후염에서 생성되지 않는다고요. 간내시나가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D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정답대로 잘 계산했어. 사실 그래가지고 ADH 정도가 잘 비교를 했는데 문제는 ADH는 후염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13번을 틀렸다면 뭐 때문에 틀렸을 것 같냐면 니은번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티록시는 물질 대상을 촉진시켜서 열발 생량을 촉진시키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했었죠. 열발 생량이다, 열발 상량이다 그 측면. 그 다음에 당연히 기억과 디귿은 기하학적으로 조절될 수가 없죠. 기억과 디귿이 무슨 반대의 작용을 해요. 기억과 디귿은 반대의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디귿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신경절 이후 뉴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우리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중추신경계 밖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중추 외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중추 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간내시상업에 존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틀렸다.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숙제장에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학교 내신에서 꽤 많이 들어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중추신경이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가 정답인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위 방어작용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라면 비특이적, 비특이적이라면 우리 선천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호 틀렸고요. 히스타민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은 특정 방어작용을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수요일날 배웠어요. 알레르기 반응에 자, 그럼 비만세포에 뭐가 결합해야 된다고 했어 내가? 비만세포에 항체가 결합해야 된다. 비만세포에 항체가 결합하려면 항체가 생성돼야 되고, 항체가 생성되려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고,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면 특이적 방어작용이니까 당연히 특이적 방어작용 관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위의 백혈구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위의 백혈구 뭡니까? 위의 백혈구는 식균 작용하고 있으니까 무슨 세포? 편식세포. 대기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 얘기가 다 틀렸습니다. 17번. 요 표를 치러보면, 지금 보면, 우리 보조티 이쁘고, 세포 성질이 이쁘고, 성질세포, 되는데, 특이적 방어작용을 관여하는 거, 당연히 답입니다. 그렇죠? 세포 성질이 이쁘고는 세포성매장. 형질세포는 체액성매장. 보조티리프가 뭐였어요? 항원제시. 여기 때문에 세 개 다 관여합니다. 가슴쌤에서 성숙되는 거 얘들아 무슨 림프고? T림프고. 여기 때문에 OOX. 오케이.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 세포성 매적. 세포성 매적이 되면 이거 세포독성 T림프고. 요 그대로 저기다 대입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올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특이적 방어작용. 오케이? 그런데 OX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형질세포,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독성 T림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조 T림프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 OXX, 여기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냐, 그리고 여기가 가슴쌤에서 성숙하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 얘기 갈게요. 3이 파괴된 사람, 3이라면
보조티니프고요. 보조티니프가 파괴되는 사람은 뭐가 불가능하다? 보조티니프가 파괴되는 사람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면 후천성 매장입니다. 오케이? 니은 동그라미를 골수에서 성숙한다를 바꿔. 자, 가슴셈에서 성숙한다를 골수에서 성숙한다를 바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되겠니? 이게 당연히 XX5로 바뀌어요. 왜요? 골수에서 성숙하는 건 누구였죠?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는 비림프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형질세포는 비림프가 뭐 되어서 나오죠? 비림프가 분화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림프구에서 성숙한다. 그러니까 비림프구에서 분화되는 형질세포 당연히 골수에서 성숙한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비림프구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XX5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물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오케이. 2번이라면 형질세포. 형질세포는 2차 면역반응 당연히 관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왜요? 2차 면역반응이라는 건 뭐였어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이 형질세포에서 더 많은 항체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생성되는 것을 2차 면역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항체가 존나게 많이 나오는 거. 오케이? 항체가 존나게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형질세포라고 2차 면역반응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당연히 형질세포 관여해줘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D가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A부터 C 중 한 생체는 갑상선을 제거했고 하나는 전염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로만 딱 한번 보면 자, 이런 문제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엔제에 보면 자인스톤에 보면 이런 문제는 꽤나 많고 심지어 학교 내실에도 꽤나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애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해.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뭐해? 일단 티록신의 분비 과정을 적어. 시당하고 TRH, 전역, TSH, 갑상샘, 티록신 이렇게 되는 그러면 봐봐. 갑상샘을 제거했대. 그러면 갑상샘을 제거하면 티록신이 안 나와. 티록신이 안 나올 거니까 TRH와 TSH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티록신을 분비시키려고 하겠지. 자, 이번에는 전염을 제거했어. 그럼 전염을 제거했으니까 TSH가 안 나와. 그러면 따라 티록신이 안 나와. 티록신을 늘리려고 TRH 양이 증가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 지금 봤을 때 요게 이제 나그래프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 나그래프란 말이야. 지금 현재. 왜냐면 기억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A를 기준적으로 잡았을 때 B는 많이 나오고 기억이. A를 기준적으로 잡았을 때 C는 기억이 안 나와. 보여? 얘는 둘 다 많지. 얘는 둘 다 적지. 얘는 둘 중에 한 놈은 많고 둘 중에 한 놈은 적네.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를 TSH라고 잡은 다음에 얘는 정상생지, 많은 놈은 갑상샘을 제거한 생지, 그 다음에 적은 놈은 뭐야? 전염을 제거한 생지. 그렇게 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디귿의 능력으로 가볼게. 이제 옆에 있는 그래프로 가볼게. 단어 그래프는 뭐야? 기억을 주사했대. 즉 TSH를 주사했대. 오케이? TSH를 주사하면 잘 봐봐. 저 여기 보면 봐봐. B한테 TSH 주사해봤자 뭐가 없어? 갑상샘이 없잖아. 갑상샘이 없으니까 당연히 티록신 나와 못 나와? 못 나올 거야. 얘한테 제 아무리 TSH를 주사를 해도 여전히 티록신이 적게 분비될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TSH 넣으면 갑상샘을 있는 거잖아. 뭐가 하는 거야? 전염만 넣는 거고 갑상샘을 있는 거니까 TSH가 충분히 갑상샘 때려가지고 티록신 많이 분비될 수 있겠지.
얘는 적고 얘는 많지. 적고 많지. 그럼 뭐하면 돼? 얘가 결국 티록신 농도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잘 살펴보면 정답이 빨리빨리 나와요. 알겠죠? 이거 자꾸 머릿속으로 문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안 풀려. 오케이? 적어놓고 솔직히 이걸 못하는 새끼는 없을 거야. 이거 주황색, 초록색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주황색, 초록색 이거 못하는 놈들은 없을 거야. 충분히 작성하면 가능할 거거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이제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애들이 꽤나 많이 못 풀어가지고 가시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표기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기억력이 미리 나올 거예요. 알겠죠? 우리 뭐 19번은 뛰어넘고 20번 가볼게요. 20번. 20번도 그닥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20번이 막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가봅시다. T1, 기억, T2, 이은, T3 그리고 혈당 상점이 안정 상태일 때 오줌량은 0.4ml.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여요? 오줌 생성량이 5.0, 2.0, 0.4. 안정 상태일 때가 0.4. 그러면 기억도 넣기 전에, 즉 기억의 변화가 있기도 전이 T1이잖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T1이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오줌의 양이 늘었어. 그럼 오줌의 양이 늘었으면 자, 지금 오줌 생성량이 0.4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ADH 투여하게 되면 제우수량이 늘어나니까 오줌량이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줄어들어야 돼. 0.4보다 더 줄어야 되는 거고. ADH를 투여하게 되면. 오케이? 근데 0.4보다 작은 값이 있어 없어? 5.0과 2.0이니까 0.4보다 작은 놈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얘 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물을 섭취함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나의 혈당 상탑이 떨어져. 나의 혈당 상탑 떨어질 거니까 ADH 덜 나와. ADH 덜 나오니까 제우수량이 줄어들어. 제우수량이 줄어드는 에 따라서 오줌량이 늘어나. 그래서 오줌량이 5.0으로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DH를 투여하게 되면 당연히 제우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2.0으로 줄어들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가 T3, 얘가 T2, 얘가 T3. 그 다음에 여기가 물, 여기가 ADH.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기억법을 하면 다양하게 물 섭취다. 기억법 맞고요. 오줌 상점은 T1과 T2를 비교해달래요. 그러면 T1과 T2의 뭘 비교하면 돼? 체내 수분량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T1과 T2의 체내 수분량 비교해보면 저 중에 누가 많아요? 당연히 T2가 많습니다. 왜? 물 섭취 전, 물 섭취 이후니까. 그렇지? 우리 혈당 상점이 어떻게 되죠? 혈당 상점 T1이 높아요. 그럼 일단 ADH는 어떻게 되죠? ADH는 T1이 커요. 오케이? 그럼 T1의 ADH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제로수량이 많아. 제로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오줌 상탑도 T1일 때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T2일 때가 작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T2와 T3를 비교해달라. T2와 T3를 비교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봅시다. 얘들아. 오줌 생성량이 5.0과 2.0이에요. 자, 그러면 오줌 생성량, 오줌 생성량이 얘가 많아. 그럼 오줌 생성량이 얘가 많으니까 그만큼 제우수가 덜 돼. 제우수가 덜 된다면 ADH는 누가 커야 되는 거야? 당연히 2.0이 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아니 너무나도 심플하죠. 왜요? ADH를 투여했잖아요. 얘는 ADH를 투여한 뒤죠. 그러면 당연히 ADH는 얘가 더 커야죠. 그렇죠? T3일 때가 더 커야죠. 그러니까 T3일 때가 높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력이 T. 오케이. 자, 21번 갈게요. 21번이 조금 어려웠지. 오늘 혈액형 문제 중에서 21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오케이. 내가 언제나 말하지만 뭐라고? 혈액형은 저 이변수 파악 요령은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막 결국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했죠.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볼게요.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학생 수보다 항 B 혈청에 응집되는 학생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B 응집원을 갖고 있는 애가 더 많다는 거예요. A 응집원보다 B 응집원을 갖고 있는 학생 수가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갖는 학생이 84, 니은과 리을 중에 하나를 갖는 애가 96,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봐봐.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뭔지 보이면 정명 봐야 돼. 오케이? 우리 영상에서도 보면 내가 그렇게 설명했거든. 그러면 기억 뭐라고 잡을까? 기억을 내가 A라고 잡아볼게. 오케이? 기억을 A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니은은 뭐가 돼? B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리을은 뭐가 될까? 라고 해보면 알파 또는 베타인데 나는 알파라고 잡을 거야. 왜? B와 베타라고 해버리면 B와 베타 중 하나만을 갖는 학생은 96명이다. 그러니까 B와 베타를 동시에 갖는 새끼 당연히 있을 수가 당연히 없잖아. 당연히. 그렇지? B와 베타가 어떻게 동시에 다 가져? B와 베타를 동시에 가지면 어떻게 돼? 사람 죽어버린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알파라고 바꾸는 거야. 그럼 B와 알파 둘 중 하나만을 가져. 그럼 B와 알파를 둘 중 하나만을 갖는다는 거는 자, B 갖고 있으면 B를 갖고 있는데 응집원 B가 있는데 알파가 없어. 응집원 B를 갖는데 알파가 없어. 뭐? A, B요. 알파가 있는데 B 응집원이 없어. 알파가 있는데 B 응집원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5요. 이게 몇 명이다? 96명.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베타를 갖는 학생, 이거 응집원 A와 응집원 B 둘 중 하나만을 갖는 학생 수야. 자, 봐봐. A와 B 둘 중 하나만을 가져. 그럼 뭐 해야 돼? A형과 B형이겠지. 베타를 갖는 학생 누구야? 베타를 갖는 학생은 당연히 A형과 뭐 해야 돼? O형이야. 오케이? 그냥 뭐하다? 같다.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O와 A 플러스 B가 같으니까 A 소거하면 따라서 O는 B형의 인원수와 같다. 오케이? O형은 B형의 인원수와 같아. 오케이? 마지막 우리 식 하나 안 쓴 게 있지. 뭐야? 응집원 A를 갖는 학생 수가 84명이다. 그러면 응집원 A를 갖는 학생 수가 84명이면 A형과 B형을 합친 인원수가 84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그릴게요. 자, 우리 O형의 인원수를 X라고 잡읍시다. 그럼 B형의 인원수도 X가 되죠. 오케이? 우리 AB 플러스 5가 96명이었으니까 얘 X라고 잡으면 넘기면 AB형은 96-X예요. 그렇죠? 그럼 AB가 96-X면 A형은 얘 이거 넘기고 보면 뭐요? X-12입니다. 오케이? X-12. 근데 이거 싹 다 넣으면 몇 명이 돼요? 싹 다 넣으면 200명이 돼요. 그렇죠? 이거 싹 다 넣으면 200명이야. 그러면 다 더해보면 2x 플러스 84는 200이다. 그럼 x가 뭐 나오죠? 84, 116, 116이니까 58명인가요? 오케이. 따라하고 있어 얘들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쌤, 근데 두 번째 조건에 네. 이거 니은이나 리을 중 하나만 가지면은 네. B랑 베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B와 베타라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B와 베타가 가능하긴 해요. 둘 중 하나만을 갖는 애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데
우리가 이제 B와 베타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B와 베타를 동시에 갖는 새끼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B와 알파라는 거는 둔 건데 역시나 얘는 뭐예요? 결국 케이스가 나뉘는 거예요. 오케이. B와 베타라고 잡고 풀고서 안 되는 B와 알파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한 방에 그냥 싹 해결하려고 일부러 그냥 알파로 잡았어. 이해가 맞거든.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보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넣어서 해봐야 돼. 얘는 어쩔 수 없이. 알지?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오는 건 뭐냐면 음지원 A와 음지원 B 아니면 뭐 음지원 기억과 음지원 니은 둘 중 하나만 갖는 학생. 그러니까 여기는 뭐여야 돼? A형과 B형. 얘만 결정나고 나머지는 한 번도 결정되는 게 없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싹 다 잡는 거야.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노가다 뛰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잡아야 돼. 알겠죠? 좀 귀찮아. 나도 처음에 한 B할청의 음식적인 편애를 가진 학생이 더 많으니까 기억이 83명 있는데 그래도 기억이 B형 아닐까? 그래가지고 음식은 기억 B로 잡았거든. 근데 결국 빡 붙여서 돌아왔어요. 근데 빡 붙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영상에서도 우리 살펴볼 수 있다시피 영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어차피 A형과 O형은 인원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얘네 양쪽 사이즈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을 거야 아마 영상에서도. 알겠지? 걔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음직원 기억을 B라고 먼저 자꾸 풀었다. 그러면 A가 58명 나왔으니까 X가 58명 나왔으니까 얘가 46명 그 다음에 A형이 38명 얘 58명 얘 58명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오케이. 만약에 음지원 기억을 B라고 잡았으면 양쪽 사이드 얘가 58명이고 얘가 46명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얘가 맞는 이유는 우리 한 B할청 즉 B응지원을 갖는 애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 A, B형은 어차피 양쪽 A와 B 둘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결국 B응지원이 더 많아달라는 건 뭐예요? A형과 B형 중에서 B형이 더 많아달라는 거니까 B형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종료시키고 끝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21번이 조금 어려웠어. 21번이 조금 어려웠어. 됐나? 22번 갈게요. 노가다 뛰는 문제야. 알겠지? 21번은 노가다 뛰는 문제입니다. 원래부터 21번은 노가다를 뛰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나마 아마 뒤에는 있을 거예요. 25번? 25번이 그나마 노가다를 덜 뛰어요. 25번이 그나마 노가다를 덜 뛰거든. 21번은 완전 개 노가다 문제여가지고. 자, 갑시다. 22번 갈게요. 붙여서 면의 결핍은 에이즈는 얘들아 뭐에서 나타난다? HIV라고 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니까 핵막이 없는 세포이다. 바이러스 핵막 없죠? 그러니까 기억법 맞지? 라고 하면 틀려. 왜? 바이러스는 뭐가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기억법 틀립니다. 어떤 과정에서 가가 일어나게 되면 보조트리프가 숙주세포에 의해서 숙주세포를 삼아짐에 따라서 HIV의 숙주세포가 됨에 따라서 보조트리프가 파괴될 거예요. 그럼 보조트리프가 파괴되면 당연히 나에서 과정 1번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조트리프가 파괴될 거니까 얘가 파괴될 거니까 당연히 이 비리푸구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시키지 못할 거 아니야. 왜? 비리푸구한테 항원 지시를 함에 따라서 비리푸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비리푸구가 활성화 안 되면 형질세포,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 동그라미는 스스로 분열할 수 없는 백혈구이다. 자, 우리 백혈구는 스스로 분열
거의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비교표에 보면 수술 분열할 수 있는 거 바이러스 아니었고, 세균 맞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 맞고, 곰팡이 맞고, 신경세포, 적혈구, 백혈구, 프라이오는 싹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백혈구에서 제가 수술 분열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분열이 가능한 백혈구가 있다고 했어요. 걔가 두 놈이었죠. 누가 누구? 수술 분열이 가능한 백혈구 두 놈이었어요. 누가 누구? 바로 비딩푸와 기억세포. 이 두 명은 수술 분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디귿 동그라미 뭔가요? 기억세포. 그러니까 뭐야? 수술 분열 가능합니다. 누구의 기억세포가 혼자서 수술 분열하진 않아. 기억세포가 누구한테 고조티디프가 야! 너 분열해! 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면, 즉 항원 지시라고에 따라서 너 분열해! 라고 신호를 주게 되면 그제서야 얘가 스스로 분열하여서 기억세포와 또 다른 통질세포로 분화함에 따라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병원체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대. 기억세포가 존재한대. 그러면 비딩푸도 면역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 내가 뭐라고 했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한테만 항원 제시가 이루어진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한테만 항원 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못한다. 왜? 고조티니프가 마치 AI 프로그래밍 된 것 마냥 딱 기억세포한테만 간다? 항원 제시한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기억세포한테 가는 게 주되겠지만 비딩푸한테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방어작용을 수요일날 배워서 아직 복습이 조금 덜 되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방어작용은 그렇게 뭐 심하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원리만 깨달으면 할만합니다. 여기는. 자, X는 제가 동그라미 항원, 그 다음에 Y는 세모 항원, Z는 동그라미와 여기 뭐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새끼, 오케이? 약간 이빨 마냥 생긴 이런 거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1에 X를 주사했고요, 2에 Y를 주사했어요. 그러면 1에는 당연히 뭐예요? 이 둥근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을 거고 2에는 이 세모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 각각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를 넣었거든요. 자, 혈청에는 뭐가 존재한다? 혈청에는 항체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혈청은 내가 뭐라고 했죠? 항체라고 했죠. 다시 한번 혈청은 뭐라고? 항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 Z를 주사했어. 그런데 여기 보면 3번에는 Z가 존나게 없는데 4번에는 Z가 존나게 많아. 오케이? 그 말의 즉슨 뭐야? 3번에 Z가 존나게 적다. 그러면 3번의 Z를 존나게 많이 죽였어. Z라고 하는 병원체를 많이 죽였다고. 왜? 누가 죽였을까? 당연히 항체가 얘를 제거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항체가 제거했다. 근데 봐봐, Z에 지금 무슨 항원과 무슨 항원이 있죠? 이빨 분양이랑 둥근 항원 존재. 그럼 뭐 하면 돼? 결국 요 둥근 항원에 대한 항체가 요 새끼 Z한테 붙어서 Z가 제거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는가? 3번에는 A 동그라미, 4번에는 B 동그라미를 주사한다.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지금 혈청 A 동그라미의 둥근 항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고 B 동그라미는 세모에 대한 항체가 존재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는 A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기억 동그라미는 A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3번에서 Z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 일어났죠.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차 면역 반응이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 당연히 아니지. 왜 2차 면역 반응이 아니야? 2차 면역 반응이라면 아까 말했지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분화하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기억세포를 갖고 있어? 생기 4번이. 한 번도 제태된 병원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기억세포를 갖고 있냐고.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정답은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뭐만 할 거냐면, 24번은 뭐만 할 거냐면, 뭐, 똑같은 맥락의 문제여서 제가 굳이 하진 않을 텐데, 여기 열 처리를 한 혈청. 볼게요. 이 열 처리를 한 혈청. 열 처리를 했다는 거는, 얘들아, 결국, 열을 가했다는 거야. 그럼 열을 가했다는 거는 결국 단백질을, 너희들 통합과학에서 배워. 단백질을 뭐하면 취약하다? 열과 pH에 취약하다 이렇게 배우거든. 열과 pH에 취약하다. 그러면 결국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고 항체는 단백질을 들어있고 걔한테 열을 가했다는 거는 얘를 파괴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풀. 그러면 결국 뭐야? 열 처리하는 혈청이라는 거는 항체가 파괴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 거야? 안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넣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얘들아, 혈청 C, 혈청 D는 열 처리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혈청 C, 혈청 C, D는 뭐해? 그냥 문제에서 지워버려. 혈청 C 아무것도 안 넣은 거니까 필요 없어. 혈청 D 아무것도 안 넣은 거니까 필요 없어. 혈청 C 아무것도 안 넣은 거니까 필요 없어. 혈청 D 아무것도 안 넣은 거니까 필요 없어. 오케이? 열 처리라는 혈청은 결국 혈청은 항체야. 항체는 단백질이야. 단백질에 열을 가했기 때문에 결국 뭐야? 혈청을 파괴시켰다는 거야. 혈청을 파괴시킨 거라면 결국 뭐야? 혈청 C동그라미 D동그라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안 나온 거랑 다를 바 없는 결과물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CD를 싹 지우고 문제 풀면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보죠. 자, 100명으로 각각 100명으로 이루어진 가하고 나가 있어요. 그러면 가 집단 A, B, 나 집단 A와 B. 이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 역시나 뭔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기억을 A, 니은을 베타, A와 베타를 모두 만든 학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게요. 먼저. 자, 그럼 A와 베타를 모두 만든 학생이면 혈액형이 뭐죠? A형이죠. 이번 기억을 갖는 학생 뭐여야 됩니까? 이번 기억을 갖는 학생은 A형과 B형이에요. 베타를 갖는 학생은 A형과 O형이죠. 그럼 A형이 65명이라면 A형은 다 더하면 95명이니까 얘 30명이고요. A형이 65명인데 다 합해서 125명이니까 얘는 60명입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문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가원하에서 O형은 같대. O형의 인원수가 같대. O형의 인원수가 같으니까 O형은 각각 30명, 30명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고 A형의 학생 수가 뭐래? A형의 학생 수가 가에서가 15명이 많다. 그러면 65명을 가에서 15명이 많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 뭐야? A형 40명, 여기는 25명. 가에서가 15명이 많아야 되니까. 오케이? B형의 학생 수가 나에서가 2배 돼. 나에서가 2배. 그러면 얘를 X로 나오면 얘는 2X가 되네.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야? A형은 다 더하면 100명이 되니까 30-X가 되겠고 다 더하면 100명이니까 여기는 45-2X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뭐여야 된다? A형 전체 인원 30명. 오케이? 여기 되면 75-3X가 30이니까 X는 뭐? 15명. 오케이? 그럼 여기 15명, 12명. 얘는 15명, 30명.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B베타, B알파로 바꾸면 아마 X가 소수점이 나오거나 아마 그럴 거야. B알파로 바꾸면 X, 여기 있는 X 값이 아마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그럴 거거든. 아마. 근데 사람이 소수점명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안 된다가 정답일 거예요. 알겠죠? 안 될 거예요. 됐죠? 왜냐면 저는 기억 디귿 나옵니다. 25번도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거든요. 방광이 수축. 얘들아, 방광이 수축하려면 뭐 해야 돼? 부교감신경. 왜? 고리를 편안할 때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동공의 확대. 동공 확대되려면 교감신경. 자, 그런데 문제 읽어보면 뭐예요? 기억과 디귿의 신경절 이후 뉴런 발달에서 신경절 물질이 달라. 기억과 디귿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발달이 다르려면 여기 신경절 이후 뉴런의 발달에서 뭐 나와? 노르에피네프린. 오케이? 그러면 얘랑은 달라야 되니까 얘는 부교감신경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부교감신경과 심장박동 억제. 디귿 동그라미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자, 교감신경이 어디서부터 뻗어나온다?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다. 디귿번은 봐봐, 신경절 이전 뉴런. 우리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뭐라고 해서 무슨 뉴런?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마리신 뉴런이야.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신 뉴런이고. 그러면 마리신과 민마리 중에서 속도가 빠른 건 누구야? 당연히 마리신이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오케이. 자, 28번, 29번만 하고 우리 오늘 끝낼게요. 28번, 29번만 하고. 오케이. 자, 이게 조금 그림이 복잡한데 그림만 잘 보고서 문제 풀면 되거든. 잘 봐. 기억과 디귿은 모두 척수신경에 속한다. 일단 기억부터 디귿. 자, 척수신경이면 척수와 연결되어 있거나 척수에서 뻗어나와야 돼. 근데 선생님, 통각 척수 뻗어나오고요. 얘 척수에서 뻗어나오고요. 얘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기억부터 디귿 전부 다 척수신경 맞네요.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기억 동그라미에 지금 촉각 자극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 뉴런은 올라가 보면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통각 자극은 척수에서부터 나오는데 촉각 자극은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기억 동그라미에 있는 이 촉각 자극의 감각 뉴런은 뇌신경이에요.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있냐? 봐. 눈을 감고 물건을 집어 올리려면 즉 촉각 자극을 내가 느껴야 돼. 촉각 자극으로 얘가 내 물체구나 들어 올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촉각 자극으로 올라가는 녀석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뭘 거쳐? 여기 손상된 부위를 거쳐. 손상된 부위를 거치게 되면 거기는 마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극이 이쪽으로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그러면 뭐해? 오른쪽 팔에서 이 물체를 못 느껴. 그러니까 못 느끼니까 당연히 들어올릴 수가 있어 없어? 들어올릴 수가 없어. 오케이? 이만 틀렸네. 장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들어올려?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디귿번 날카로운 오른쪽에 통증을 느껴. 봐봐, 통각 자극이니까 쭉 해서 척수에서 교차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네. 느끼는 건 가능해. 그럼 오른팔의 근육이 움츠러들어야 되거든. 즉 오른팔의 근육을 움직여야 되거든. 오른팔의 근육을 움직이려면 자, 좌반구에서 발생한 명령이 연수에서 교차해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려갈 수가 있어 없어? 못 내려가. 그러니까 움츠러들 수가 없어.
느끼는 것만 하나 움츠러들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림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림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 (28번은) 아까 29번 말고 28번은 학교 내신 문제 그대로 따갖고 온 거예요. 알겠죠? 기억님 이거 변형식도 안 왔어. 학교 시험 문제 그대로 따갖고 온 거야. 29번 갈게. 이게 광문고 예전 기출인데 봐봐. 일단 이게 뭐냐면 우리 너희들 코로나 검사 키트 해보면 뭐였냐면 우리 막 코 면봉 맞고 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액체에다가 막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했잖아. 그렇지? 그 이게 뭐냐면 이 액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 액체 안에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은 항원, 항체와 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항체가 들어있어. 항체. 요 주물주물하는 거 안에 항체가 들어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를 볼게. 너네들이 아마 코로나 음성인 경우를 다를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 일단 봐봐.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 있고 항원이 붙어요.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에 항원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항원이 있으니까 코로나 항원이 있다. 코로나 항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 양성이겠지. 나는. 근데 음성인 경우에 다하고 다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다는 보면 지금 종료선과 검사선 중에 종료선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검사선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다는 아무것도 안 넣은 쓰레기 같은 실험이야. 그래서 코로나 검사 키트 해보면 맨 마지막에 줄 하나 나타나 있고 두 줄이면 양성이었고 한 줄이면 음성이잖아. 그게 뭐냐면 이쪽에 조금 선이 아까 그 액체에 코로나 항체가 들어있고 그 항체가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뭐야? 이 종료선 쪽에 이렇게 붙어 항체가. 오케이? 근데 이게 항체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붙으면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색깔을 나타낼 수 있거든. 이 항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이 색깔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항체야.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항체야. 이 기술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검사 키트에 대한 기술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코로나 검사 키트에 대한 기술을 알아야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 29번을 통해서 내가 정리해 주는 거야, 지금 돼. 그러면 자,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항체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항체와 지금 항체가 결합하는 부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선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항원과 항체가 만났지? 그러면 따라서 여기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얘 또한 여기에 선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색깔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항체가 여기 결합을 안 했으니까 아무 선도 안 나타날 거야. 아무 선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여기에 검사선과 종료선에 두 줄 있으니까 두 줄 나타날 거고. 오케이? 얘는 뭐야? 검사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색깔 안 나타나고 종료선에만 한 줄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음성이고 얘가 양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코로나 검사 키트에 대한 기술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 통해서 정리해줬어. 알겠지? 그래서 음성의 경우는 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거의 전부 다 해설했거든요. 근데 해설 안 한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거고요. 알겠죠? 나머지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주소를 봅시다.